리플도 바로 보겠습니다. 리플도 어제 다행히 상승이 나왔어요. 다행히 상승이 나와가지고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2,900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한때는 넘겼지만. 그래서 지금도 2,895원, 그래서 2,900원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일단 2,900원을 넘고 3,000원도 넘어서야 됩니다. 가야 할 길이 멀다. 이 리플도 롤러코스터를 똑같이 보였어요. 이렇게 똑같이 보였다. 그래서 한때는 1.99네, 1.99 거의 2달러까지 찍었습니다. 거의 2달러까지. 현재는 1.95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1월달 새해 들어서 고점 찍고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아직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 그래서 어제도 51선을 터치도 못했고 현재도 아직 이 2021년 최고점인 1.96달러를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넘어설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하락 추세를 먼저 벗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하락 추세가 이 51선하고 지금 딱 맞닿아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좀 상승, 미증시가 나오고 또 비트코인도 확실히 90K 위로 더 올라서게 되면서 이 리플도 51선을 좀 넘어주면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 추세를 하나는 이제 또 올라서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51선이 1.99달러, 그러니까 2달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달러를 좀 회복을 해주면 그래도 리플도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끝내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 반환점, 그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BTC 페어 제가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 2100 사토시가 강력한 지지대인데 지금까지 계속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는 사수를 해야 된다. 여기 뚫리면 솔직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 긴 아래 꼬리를 그러니까 한때는 깼지만 다행히 다시 말아 올리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현재 오늘은 뭐 소폭이지만 마이너스 0.09니까 큰 의미 없는 약간의 음봉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2169 사토시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올라와야 돼요. 불안한 그 위치긴 하다. 그래도 이제 살짝 올라왔는데 더 가야 된다. 이더하고 비교했을 때 이때 한때 이제 깨고 내려가서 제가 이더 같은 경우도 여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노란색 점선 여기를 깨면 안 된다 했는데 다행히 한때는 깼다가 말아 올리면서 3일 연속 지금 상승을 보이고 현재는 한 1% 다시 좀 반납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주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이 하락 추세를 사실상 이걸 돌파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선은 늘 말씀드리죠. 극기 나름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직 돌파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제가 처음 그어놨던 이 선이 요거니까 그냥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돌파 후 지금 이제 이 선 기준으로 보면은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더 가야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까요? 어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YTD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1일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었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바로 타코를 해줘가지고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8%. 비트코인은 1.5, BNB는 3.4, XRP는 그래도 4.3.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긴 하다. 근데 뭐 새해 가장 강했던 그걸 다 반납하고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도지도 이제 0.3으로 다시 살짝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도 1월 1일 대비해서는 상승으로 이 메이저 코인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봉으로 봤을 때 1.96을 넘겨야지 지금 이 주황 색깔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하는데 현재 1.95니까 조금 더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월선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때도 2017년, 18년 때도 이때 20월선 지키고 나서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20월선도 조금씩 올라오니까 1.88이에요. 1.88. 이번에 하락했을 때도 1.88을 깨고 가는 흐름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깨진 않았는데 1.82까지니까 1.82까지가 크게 깨진 않았는데 어쨌든 깨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제 20월선을 깨고 마감하면은 아무래도 좀
안 좋죠. 20월선 1.88 지켜보면서 일단 이번 달 월봉 마감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22일이니까 대략적으로 열흘 정도 이제 남은 건데 열흘 안으로는 좀 진입을 해야지.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도 지금 계속 이 하락 추세거든요. 요거를 좀 깨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지난달에 시작가가 2.1이었어요. 2.1. 그러니까 요 지금 요 음봉 캔들의 요 시작점 2.1이었는데 2.1 이상에서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추세를 깨고 이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최소한 2.1%, 2.1달러 이상은 좀 올라서 마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 리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강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큰 그림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어제 그래도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리플사가 이제 RLUSD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바이낸스에 공식적으로 상장되었으며 XRP 레저 지원도 곧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리플에서 공식적으로 이 RLUSD 상장을 어디서 바이낸스에서 하는 것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빵형이 또 그것을 또 이제 갖고 와가지고 바이낸스의 RLUSD가 상장된 것을 보니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또 올렸습니다. 트윗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어제 비트루에서도 상장했어요. 비트루에서도 RLUSD를 상장했었다. 바이낸스하고 같이 상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RLUSD가 이제 그 거래소에 이제 가장 큰 세계 1등 거래소 그래도 바이낸스에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긍정적인 저는 시그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RLUSD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일단 XRP의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XRP 레저에서 많은 것들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XRP 생태계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간 계속 강조해서 비유를 했었죠. 뭐하고 비교했냐? 카카오톡의 진화. 카카오톡이 처음에 생기자마자 얘네들이 무슨 뭐 상업 활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었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카카오톡을 보면서 생각한 게 그거랑 말씀드렸죠. 아니 이거는 무료야. 돈을 내지도 않아. 돈을 내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카카오톡을 열 때 뭐 광고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뭘로 돈을 벌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라인은 뭐 쓴다고 그것도 뭐 네이버 거긴 하지만 또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였죠? 생각도 안 나네. 아무튼 뭐 다른 그런 거 어플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을 썼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전 국민이 쓰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카카오톡 안에서 송금도 하고 선물도 하고 이제 쇼핑도 하죠.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광고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고 나면은 그 가치를 이제 활용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 XRP도 마찬가지다. 일단 XRP 레저 안에서 많은 것이 돌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XRP 레저 안에서 돌아가게끔 지금 RLUSD도 만든 거고 또 이제는 이 리플사가 그 DAT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에버노스라는 그 기업도 직접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만들었죠. 이것을 봤을 때 점점 XRP 이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는 게 많으면 여기에서 이제 XRP가 쓰일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그 단적인 예가 카카오톡이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큰 그림 보고 가자. 큰 그림 보고 가자. 언젠가는 갈 겁니다. 팡 튀어가지고 넘어서느냐 마느냐. 여기 원화로 따지면 5,000원 넘어서느냐 마느냐. 언젠가는 가는데 그 언젠가가 모르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거든요. 언젠가가 언젠지 모르니까. 근데 간다. 그 언젠가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현대전자가 하이닉스가 그 밖에 다른 이제 국내 주식들이 떡상을 하니까 이제 코인러들은 더 박탈감을 느낄 텐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코스피가 내내 좋았나요? 아니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오랫동안 가격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코스피를 가지고 우리가 박스피로 불렀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힘들고 오랜 시기를 견뎌내니까 지금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오르고 난 이것만 이제 당장에는 우리가 그것만 보이는데 이 미친 듯한 이 포모 장세만 지금의 그 모습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 지금 올라오는 거다. 코인장도 리플도 마찬가지다. 때만 맞으면 오르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포모장은 찾아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5,000에 찍었는데 이제 앞으로 6,000, 7,000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포모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버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폭탄 돌리기 하는 거고 이제 꺼지는 거죠. 이제 코인장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이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또 아까 이 댓글에서도 있었죠. 채팅창에도 코인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런 얘기,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돌고 돕니다. 코스피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스스로의 확신과 신념을 갖고 선택한 것이라면 당장의 가격에 너무 큰 의미 두지 말고 큰 그림 보고 가자. 요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날이 요즘의 국내 증시 같은 날이 코인장에도 리플에게도 반드시 저는 무조건 찾아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 보고 가자. 마지막으로 XRP ETF 볼게요. 다행히 들어왔습니다. 전날에 좀 크게 빠졌어요. 5,300만 달러 빠졌는데 다행히 어제는 다시 유입이 됐다. 700만 달러.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유입이 됐습니다. 솔라나 들어왔나요? 솔라나도 들어왔네요. 거의 한 300만 달러 들어왔고 도지는 안 들어왔고 체인링크도 안 들어왔고 라이트코인도 안 들어왔습니다. 헤데라가 들어왔네요. 300만 달러. 헤데라가 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최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알트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월 달 보세요, 지금. 12월 달도 이제 거의 안 들어왔었죠. 가끔 들어오고 하다가 1월 달부터 눈에 띄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게 아닌가라는 이 투심이 조금 이제 살아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아직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업데이트가 됐는데 7억 달러 더 많이 빠졌네요, 어제. 더 많이 빠졌다. 대장이 점점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근데 뭐 보시는 게 지금 560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560억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물이니까 그 산 걸로 따져서 현재 가치를 보면은 얼마야? 1160억 달러. 1160억 달러. 그죠? 1160억 달러. 그러니까는 지금 투입 대비 2배 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XRP는 들어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장의 코인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3,000원을 못 넘고 코스피는 5,000을 넘고 있는데 이렇지만 우리는 큰 그림 보고 가는 거다. 큰 그림. 어쨌든 XRP는 그 생태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보고 가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말씀 보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니까 지금 봤을 때 비트코인 그래도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4위 이더리움이 좀 올라왔네요. XRP,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장이 뭔가가 일단 발작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업비트 빨이긴 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엑시 인피니티의 30% 이상이 업비트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는 많은 거래소 중에 30%가 지금 업비트에 몰려 있고 사실상 업비트에서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이 이제 중요합니다. 한국이 알트코인의 이 상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온통 관심이 코스피에 있으니 이제 그게 차츰차츰 넘어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엑시 인피니티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조금씩 더 이런 게 나와야죠. 이제 좀 순환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파이가 P2E 관련해서 게임파이가 먼저 움직였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 RWA라든지 AI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순환매가 된다라는 또 내러티브가 생기면서 관심이 쏠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좋은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